세계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지 못한 무기를 북한은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게 더 결정적인 겁니다. 남한의 종북 세력 또는 친북 좌익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보면은 30%나 되고 30%입니다. 30%. 전 인구의 30%, 많이 잡으면 30%. 적게 잡아도 10%입니다. 10%. 종북 세력이 뭐냐? 친북 세력이 뭐냐? 하면은 의외로 간단해요. 천안함 북침이 북한이 한 게 아니고 남한이 조작했다 하는 사람은 종북 세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의리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20%에서 30%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혹시 국가보안법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돈을 벌는데 장려가 된다든지 결혼하는데 장려가 된다든지 취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 없죠? 예. 그런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죽어야죠. 간첩하고 공작은 아니겠어요? 간첩하고 공작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월남이 왜 적발됐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월 미군 철수 아닙니까? 주월 미군 철수 때문에 미군이 나가니까 적발된 거예요. 6.25가 왜 났습니까? 19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5만 편 미군이. 그러니까 김일성이 딱 내려다보고 스탈린과 의논을 해보니까 이제 치면은 어떻게 됐냐? 미군이 개입 안 할 것이다. 왜냐? 한반도는 한국은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미군을 뺐고 비내치성 국무장관이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연설도 하고 하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치면은 미군은 공격만 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판이 생겼어요. 오판이 생겼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 미국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잃지 못했어요. 김일성하고 스탈린이. 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살지 않고 김정일 밑에서 살지 않고 여기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은 우리가 대대로 제사를 지내주고 감사하고 동상 만들고 그 사람 이름을 곳곳에 갖다 붙이고 우리가 아니 근데 메가드가 자기 마음대로 한국으로 옵니까? 메가드가 그때 극동군 사령관으로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전쟁 났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군대 끌고 한국에 옵니까? 아니 메가드를 보낸 사람이죠. 트루만 대통령이죠. 트루만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화가 났어요. 그날 빅내시선 국무장관으로부터 38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 있다가 밤 9시쯤 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영어로 하면은 한 문장을 딱 이야기했어요. 오늘 번역을 하면은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된다. 그 개새끼라고 했습니다. Sons of Bitches라고 했습니다. 미국 욕 중에서 제일 심한 욕이 Sons of Bitches,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해가지고 화를 벌컥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없어요. 그때 미군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미동맹 없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없었습니다. 미국 군대는 남한을 지킬 수도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철수했는데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정의감이 있고 아주 단순 솔직하고 정치인으로서 바닥에서 굴러온
아주 좋은 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우리 트루만을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트루만 동상이 있습니까? 트루만이란 거리 있어요. 트루만을 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러면은 우리가 체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그 마음이 김일성, 김정일과 북한 종북 세력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용기가 생깁니다. 트루만 대통령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 자, 종북 세력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의 최종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예요. 북한군은 김정일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한미군이 나갔고 북군과 1대1로 대결하면 이길 자신이 있다. 이거는 그냥 토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군의 지도부, 북한 노동당 간부들 주한미군만 빠지면 1대1 대결에서 남한의 군대를 작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맞죠. 왜 맞느냐? 주한미군이 빠진다. 그럼 북한이 뭘 갖게 됩니까? 핵을 갖게 돼요. 핵무기를 가진 데다가 남침했을 때 자기 편을 들면서 들고 일어날 종북 세력이 있다. 종북 세력이 있다. 얼마나 되느냐? 많게 보면 전국의 30%다. 아무리 적어도 10%다. 이 10%는 잘 조직되어 있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생떼 쓰고 억지 부르는데 아주 독한 사람들이다. 독한 사람 10%가 들고 일어나면 이건 무서운 겁니다. 내부의 적이 무서워요. 이걸 우리가 두고 즉 북한은 핵무기와 종북 세력이라는 이 두 가지 전략 무기를 잘 결합시키면은 주한미군을 눌리게 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만들고 국정원도 폐지하게 만들고 해서 남한 발전한 거 다 잘한다. 남한을 공짜로 먹겠다는 겁니다. 공짜로. 남한 잘 사는 거 다 합니다. 북한 체제 지도부 중에서 남한 잘 산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정일이도 남한에서 사돈이 올라가면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서울을 보면은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박정희 대통령 참 위대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일은. 그 마음은 뭐냐? 남한 그렇게 발전시켜놓은 거 우리가 심리전 잘 해가지고 핵무기 잘 개발해가지고 남한의 종북 세력 잘 이용해가지고 먹어버리면 공짜로 먹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이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건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 모범생 가족 아닙니까? 대한민국. 북한은 뭘 했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할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남한을 저 먹어버릴까 하는 고궁리만 하고 주먹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계속 생각에 치고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담도 던지는 연습만 하고 땅콩 파는 연습만 하고 한쪽은 파괴하는 힘을 기르고 한쪽은 건설하는 힘을 기르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에 적이 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안 느낍니까? 저만 이렇게 느낍니까? 그런데 최근에 큰 사건이 났습니다. 큰 사건이 났습니다. 뭐냐? 교과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원래 6종을 만들었습니다. 6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국사 교과서예요. 국가가 교과부가 검정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 교과서가 완전히 프로문서 같은 교과서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국가 검정의 한국사 교과서대로 공부를 하면은 어떤 학생들이 되느냐? 대한민국을 건설한 사람, 이승만, 박정희,
국군, 기업인 이분에 대해서는 정오심을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은 동정을 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교과서가 나왔어요. 이 교과서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아마 외손자라든지 무슨 조카라든지 아들이 될지 모르는 아들이 될지 모르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 교과서를 공부를 합니다. 그 교과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일어난 최초의 공산당 폭동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11사건이라고 그러죠. 대구 폭동이라고 합니다. 공산폭동입니다. 이걸 뭐라고 써놨느냐 교과서에 10월 봉기라고 써놨어요. 봉기는 잘한다는 겁니다. 농민저항운동이라고 썼어요. 농민저항운동. 농민이 의롭게 봉기한 거라고 써놨습니다. 이걸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6.25 때 학살은 국군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인민군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했다. 이렇게 작성입니다.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우리판 임수경이가 1989년에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대남 공작에 놀아나는 행동을 해가지고 남한에 왔을 때 국가보안법을 구속을 했는데 이 교과서는 뭐라고 지적이니 국가보안법을 해가지고 탄압을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탄압을 했다. 그러면서 윤희상 이용노라는 이 음악가와 미술가가 북한 공장에 넘어가서 해외에서 북한 정권을 위해서 협조한 걸 뭐라고 썼느냐 평화통일운동하는 사람을 괜히 잡아왔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교과서가 3월부터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검증교과서가 돼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신문사에서 겨우 문제를 제기할 뿐 이 정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교과서 부대입니다. 그리고 교실이 적화됐다는 거예요. 적화됐다. 이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종북 세력의 영향력이, 친북 세력의 영향력이, 좌파 세력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부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즉 무슨 판단력이냐? 적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안함 북침에서 드러났듯이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실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의 종북 세력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될 분은 여러분들, 즉 월남전에서 자유를 지키면서 피를 흘려본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걱정한 간접 침략이죠. 간접 침략. 직접 침략은 군대가 막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민간인이 막아야 돼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바이크라고 싸울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면은 바이크한테 항상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바이크라고 싸우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요새 언론에서 김정일 다음에 무슨 말 갖다 붙입니까? 김정일 호칭이 어떻게 되죠? 국방위원장이라고 되죠. 그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언론사에 전화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이냐? 김정일이가 국방 파괴자지. 한반도에 나라 국자 쓸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 뿐이다. 북한은 나라 국자를 쓰면 안 된다. 북한은 집단 아니냐. 어떻게 국방 파괴자를 국방위원장으로 가느냐. 이렇게 균열이 기자한테 충고를 하는 전화 한 통화. 요게 애국인 것입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걱정
해도 쓸데없어요. 반드시 글을 쓰든지 말을 쓰든지 행동을 하든지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1인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네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월남전에서 고생한 것을 수기로 남기든지 뭘 하든지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이 체제를 지킬 수가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정관 통일될 수도 있어요. 야만 상태로 갑니다. 지금처럼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부담고착이 오래가면은 이 이상 나갈 수도 없어요. 힘을 다 안으로 빼이기 때문에. 자유 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우리가 인류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유 통일을 해야 인류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맹호는 간다 하는 그 이전에 아주 멋진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통일 위하여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우리들 못 가니까 바로 우리가 길러온 이 경제력은 자유 통일하기 위해서 길러온 힘입니다. 조국의 이름으로 우리들 못 가니까 1967년, 8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 힘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공격은 대단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쓰면 돼요. 풍선을 더 많이 보내고 북한 탈북자를 많이 주고 그러고 좋은 책을 사서 돌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써서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돈으로 지키는 체제입니다.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우리 국방비이 너무 적어요. GDP의 2.7%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4%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4%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방비를 더 쓰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지갑을 열고 애국이라는 것은 지갑과 손발을 통해서 지킵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갑과 손발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켜진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끝낼 때마다 꼭 하나, 구호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은 한 줄로 줄이면 간단합니다. 김정일은 나쁜 놈입니다. 김정일을 편드는 놈은 나쁜 놈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번 이 구호를 같이 외치는 걸로 이 강연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김정일 나쁜 놈.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감사합니다.